저녁 7시. 아파트 단지 상가 앞을 기억하시나요? 노란색 학원 버스들이 줄을 지어 서 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가방 끄는 소리가 가득했던 그곳 말입니다. 부모님들에게 이곳은 우리 아이의 미래를 책임지는 성역이었고 투자자들에게는 절대로 마르지 않는 샘물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상가를 한번 보십시오. 화려했던 학원 간판들이 하나둘씩 내려가고 그 자리에는 임대문해라는 4글자만 덩그러니 붙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모들의 마지막 보루라 믿었던 교육시장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옆 건물 학원도 다음 달에 문을 닫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그 상가 전체에는 차가운 공기가 감돕니다. 단순히 학원 하나가 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동네 부동산의 심장이 멈추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던 학원과 부동산의 신화가 왜 이렇게 처참하게 깨지고 있는지, 지역 밀착형 보습 학원의 몰락과 그 배후에 숨겨진 경제적 진실에 대해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는 대단지 아파트 상가 1층과 2층에 위치한 학원이었습니다. 밥은 굶어도 애 교육은 시킨다는 부모들의 눈물겨운 열망 덕분에 학원은 경기 불황을 타지 않는 유일한 업종으로 통했습니다. 주변 식당이 문을 닫고 옷가게가 텅 비어도 학원만은 아이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철옹성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파도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듣던 출산율 0.7명대라는 숫자는 이제 통계청의 종이 위를 벗어나 우리 집 앞 골목까지 찾아왔습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말은 단순히 소비자가 적어진다는 뜻을 넘어섭니다. 학원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는 근처 초등학교가 문을 닫는 것입니다. 학교가 사라지면 그 지역의 생태계 자체가 무너집니다. 아침마다 아이들을 깨워 등교시키던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정적만 남게 되면 그 상가의 학원들은 낚시꾼 없는 저수지와 다를 바 없게 됩니다. 실제로 지방 도시뿐만 아니라 서울 외곽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도 초등학교 폐교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학교가 사라지면 젊은 부부들이 그 동네로 이사를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원에는 신규 원생이 들어오지 않고 남아있는 아이들이 졸업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것은 천천히 진행되는 질식이 아니라 어느 순간 산소 공급이 뚝 끊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에 더해 에듀테크의 발전이라는 디지털 쓰나미가 동네 학원들을 덮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울 대치동의 유명한 선생님 강의를 듣기 위해 새벽차를 타고 상경하거나 비싼 돈을 들여 특강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방 안에서 태블릿 PC 하나만 켜면 대한민국 1등 강사의 강의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1타 강사 한 명이 전국에 수십만 명을 가르치는 시대가 열리면서 어중간한 실력을 가진 동네 보습학원 선생님들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학부모들은 냉정하게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네 학원에 한 달에 30만 원을 내고 평범한 수업을 듣게 하느니 5만 원짜리 온라인 강의권을 끊어주고 남는 돈으로 다른 걸 시키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의 독점 체제가 무너지고 1등이 모든 것을 독식하는 승자 독식 구조가 교육시장에도 정착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계부채가 임계점에 도달하면서 부모들의 소비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국어, 영어, 수학에 사회과학까지 전 과목을 학원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교육비 다이어트가 시작됐습니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대출 이자는 치솟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니 부모들은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학이나 영어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과목 학원들은 정리 대상 1순위가 됩니다. 보습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전 과목을 가르치던 종합학원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필수 과목이 아닌 학원부터 하나씩 간판을 내리게 되는데 이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 상가 전체의 활력을 앗아갑니다. 이런 현상의 가장 끝에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라는 무서운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학군입니다. 유명한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지역 부동산은 강력한 지지선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학원들이 떠나고 상가가 텅 비기 시작하면 그 지지선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학원가 공실은 단순한 상권 침체가 아닙니다. 교육을 매개로 유지되던 지방 도시와 수도권 외곽 부동산 가격의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부모들이 그 동네에 살아야 할 이유가 사라지면 집값은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육이라는 엔진으로 굴러가던 부동산 신화가 멈추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깊숙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학원이 빠져나간 자리가 왜 다시 채워지지 않는지 그 공포스러운 경제적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보통 상가에서 한 업종이 나가면 다른 업종이 들어오는 게 순리입니다. 하지만 학원가는 다릅니다. 학원들이 줄지어 폐업하는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죽음의 계곡에 진입했다고 표현합니다.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 잠시 쉬어가는 단계가 아니라 산업의 기본 구조 자체가 해체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동네 학원 원장님들의 장부도 이미 빨간색으로 물든 지 오래입니다. 과거에는 한 달에 수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며 강사들 월급 주고도 원장님 손에 1,000만 원 이상이 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월세 250만 원에 전기세와 관리비를 내고 나면 원장님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보다 못한 수익을 가져갑니다. 인건비를 줄이려고 원장님이 직접 차량 운행을 하고 상담을 하며 청소까지 도맡아 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버티는 걸까요? 그 이유는 퇴직금과 전 재산을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학원은 특별한 기술보다는 열정과 성실함으로 승부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발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장님 개인의 실력 문제가 아닙니다. 막을 수 없는 소비 습관의 변화와 인구 구조의 변화가 동시에 덮친 재앙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모들의 지갑 사정을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금 학부모들은 이른바 자산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2021년 무렵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샀던 30대와 40대 부모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집값이 오를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지만 금리가 치솟으면서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월급 300만 원을 받아서 대출 원리금으로 250만 원 넘게 내고 나면 생활비조차 빠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 학원비 30만 원은 단순한 교육비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한 짐이 됩니다.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40%를 넘어서면서 부모들은 가장 먼저 교육비 다이어트에 돌입했습니다. 예전에는 남들 하니까 우리 애도 시켜야지 하는 마음으로 보냈던 예체능 학원이나 보충 수업 학원들이 가장 먼저 정리됩니다. 돈이 없어서 안 보내는 게 아니라 빚을 갚느라 돈을 못 쓰는 전형적인 불황의 늪에 빠진 것입니다. 부모들이 외식을 줄이고 여행을 포기하며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것이 아이의 학원이지만 이제는 그 마지노선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학원의 몰락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연쇄 폭발입니다. 학원은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학원 가기 전으로 들르던 편의점 떡볶이 가게, 문구점은 학원과 운명을 함께하는 생태계입니다. 학원생이 100명에서 30명으로 줄어들면 주변 분식집 매출은 3분의 1 토막이 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골목은 저녁 9시만 돼도 암흑으로 변합니다. 한때 권리금이 수천만 원씩 붙던 노른자위 상가들이 이제는 철거비 수백만 원을 내고도 나가지 않는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학원 원장님들은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비용을 극한으로 줄인 1인 무인 학습실 형태로 바꾸거나 아니면
압도적인 시설을 갖춘 프리미엄 학원으로 변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동네 학원들은 이도저도 못한 채 고사하고 있습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적자가 쌓이지만 이미 인테리어에 쏟아부은 돈과 아이들에 대한 미련 때문에 문을 닫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업종의 폐업 통계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영업 전체에 울리는 비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공실이 만들어낼 도시의 미래를 냉정하게 그려봐야 합니다. 학원이 빠져나간 상가는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한때 그 지역의 지식과 자본, 그리고 미래 세대의 에너지가 모이던 핵심 엔진이었습니다. 엔진이 멈춘 도시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는 이미 지방의 소도시들을 통해 목격하고 있습니다. 학원과 건물의 꼭대기층부터 하나씩 불이 꺼지기 시작하면 그 건물 전체의 가치는 수직으로 낙하합니다. 여기서 가장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합니다. 동네 학원들은 몰락하고 있는데 서울 대치동이나 목동 같은 초핵심 학원가로의 쏠림은 오히려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초양극화라고 부릅니다. 어중간한 곳에 투자하느니 확실한 1등에게 몰방하겠다는 심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다수의 중산층 부모들에게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내 집 앞 학원이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 아이가 그 양극화의 파도에서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현실로 마주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학원이 사라진 자리를 채우는 업종들을 보면 우리 사회의 미래가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아이들의 영어 단어 읽는 소리가 들리던 강의실이 뜯겨나가고 그 자리에 노인 주간보호센터나 요양 관련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보습 학원에서 실버 산업으로의 전환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 구조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슬픈 장면입니다. 교육으로 부를 일구고 자산을 불리던 시대가 가고 이제는 노후를 보존하고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학원과 부동산의 몰락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거대한 신화 하나가 종말을 고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더 이상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아니라 가계부채를 옥죄는 족쇄가 되었고 학군이라는 이름으로 버티던 부동산 가격은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절벽 앞에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원장님들이나 수험생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전체가 그동안 의존해왔던 성장 모델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들을 따라 무리하게 빚을 내어 교육에 쏟아붓고 그 대가로 노후를 포기하는 선택이 과연 정답인지 이제는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봐야 합니다. 투자자들에게도 경고합니다. 학원이 가득 들어차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가의 미래 가치를 낙관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무시한 투자는 결국 텅 빈 공실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노란색 학원버스가 사라진 거리에 정적이 찾아올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열광했던 교육과 부동산의 결합이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 위에서 세워진 것인지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의 학원 간판들은 하나둘씩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몰락의 흐름 속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학원과 공실 문제와 대한민국 교육 경제의 민낯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